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시장이 강하게 되돌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마감 때 조금씩 더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상승이 일단은 진행이 되니까 또 월요일날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거, 어디론가 사라지고 안 보이죠. 어디 갔냐? 네, 찾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디론가 사라지고 안 보여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어떤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많이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오늘의 상승의 주역은 금융투자입니다. 이 금융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금융투자는 일단은 단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수급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부실해요. 그냥 겉으로만 이제 조금 커져 보이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근육돼지?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속은 좀 부실한 거죠. 요즘 애들이 이제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막 치고 올라가는 거, 사실 이게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서 당장 기분이 좋긴 좋은데 단기성 물량이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그런 수급들의 요인들이 과연 더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자, 어쨌건 전체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에 대한 관점도 나쁘지 않을 테고요. 포트폴리오도 여유가 좀 생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횡보예요, 횡보. 일단은 내려갈 만한 이유, 올라갈 만한 이유,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리고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횡보 흐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횡보장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지수를 책임지는 그런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의미로 해석했다라면, 시장이 일단은 대형주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중소형주들이 밑에서 받아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대형주가 많이 내리지만 계속 내려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들어와가지고 또 조금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보여지는 관점은 미세하게 횡보가 되는 관점인데, 대형주들, 특히 주인공들은 주가 떨어지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총 상위, 대형주 쪽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정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0.86% 상승이 됐고요. 코스닥은 1.4%대, 거의 다 되돌렸어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그 하락폭이 지금 0.38 이 정도인데 올라갔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아졌죠. 저항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목하셔야 돼요. 이따가 수급과 함께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제를 다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캔들 패턴에다 의미를 좀 둔다라면, 이렇게 전일 장대 음봉 속에서 폭 파묻혀가지고 양봉이 들어가는 거, 이것을 상승 잉태형이라고 그러죠. 아직 추세적인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만들어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점을 좀 잡아냈다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법 많이 올라갔고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급만 좀 들어와 준다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애매한 내용일 것 같긴 해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플러스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가는 게 어디예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좀 올라왔어요. 네, 물론 이제 그동안 내려간 부분이 있었고 추세적인 부분들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간에 기별도 한 거겠지만 그래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지금 얘네들이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어떤 종목을 올려야지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당연히 레버리지가 오늘 매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이제 종목들 통한 그런 어떤 상승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일단 추가 상승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급 볼게요.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살벌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7,9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근데 외국인, 투신, 기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영지금이라는 애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규모가 굉장히 작죠. 소극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할까요? 왜 매도하던 외국인들은 매도를 멈췄을까요? 올라가잖아요. 네, 누가요? 금융투자가 올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 얘들은 지금 당장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더 올라갔을 때 매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그 2,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코스닥 쪽으로 이제 약간의 저평가된 그런 모습들, 단기적 낙폭과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약간, 네, 닭살 돋을 수 있는 내용들, 소름 돋을 수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 외국인의 그 기관 쪽에서 뭘 많이 샀냐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네. 코스닥 150에 대한 어떤 지표를 좀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또 포함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얘네들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몇 개만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 우리나라 이제 지수 산정 방식이 가중평균 방식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몇 종목을 가지고서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몇 개만 가지고서 전체 시장을 움직여 버리니까 얘네들이 참 대응하기가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죠. 저기에 이끌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금의 규모와는 관계가 없어. 개인들의 물량이 훨씬 더 많은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응집력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 힘은 외국인의 기관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요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라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상승 쪽에 가는 거는 기대감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하지 않더라도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 횡보 정도의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융투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일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이제 봐야 되겠죠. 뭐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매매 동향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기관들은 지금 삼성전자 매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2,100억 원, 2,000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레버리지가 890억. 이 정도면 대충 느낌 오시죠? 아, 얘네들이 이거 많이 샀구나. 코스닥 레버리지. 많이 샀구나. 레버리지, 시장 레버리지 많이 샀구나. 인버스 갖다 파는구나. 네. 그 다음에 뭘 사야 돼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얘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금융투자. 이제는 안 봐도 아시겠죠? 레버리지, 시장, 지수, ETF 다 샀어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카카오, 셀트리온 시총 상위권 종목을만 쫙 집중이 되는 거고요. ETF 다 갖다 팔아치웁니다. 금융투자가요. 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올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더 올릴 거야. 내가 더 올려서 팔아먹을 거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 뭐 종목들이 산재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리면 되는데 이 금융투자에 대한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또 시장에 대한 그런 단기적 포지션 만드는 애들은 금융투자밖에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이고 연기금이고 되게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은 계속 팔기만 하죠. 연기금은 여기에서 그냥 구경만 하죠. 근데 외국인이 계속 파는 것을 받아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주체는 금융투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어도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금융투자가 끌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더 좋게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대한항공, 외국인들은 약간 실리를 좀 챙겨요. 그래서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것들 그런 위주고요. 많이 빠졌다거나 그런 것들 또 뭐 경기가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거나 강원랜드 많이 올랐네요. 27,250원. 이제 최고가가 27,400원이었는데 종가 기준 지금 넘어선 모습이에요. 좋은 흐름이죠. 여행주, 뭐 항공주, 뭐 이렇게 그 카지노 이런 쪽으로 뭐 레저, 스포츠 뭐 이런 쪽으로 즉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안심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외국인들은 한결같죠. 삼성전자, 현대차, 시총 상위권 정보를 계속 팔아치우면서 뭘 하고 있어요?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매도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씩 이제 경계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종목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일단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뭐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도 뭐 잠깐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뭐 SAMT 같은 경우도 내려가는 척하다 다시 올라가 다 회복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만 올라오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한국선좀 풍 떨어졌는데 오늘 반등 못하는 애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의 어떤 낙폭 자체가 크지 않고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느낌들은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가 계속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사람인 HR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종목 버리면 안 돼요. HMM 같은 경우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이거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버리지 말고 그냥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더 챙겨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단기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뭔가 변신을 꾀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물론 이제 매수 포지션까지는 이제 잡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내가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 그냥 홀딩한다, 이거는 아주 좋은 전략이죠.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남해화학, 비트로테크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더 보셔도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어떤 사연,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대응하시게 되면 상당히 맞춤형 투자를 통해서 좋은 포지션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주 후반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금융투자 쪽이 잡아놓고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시점까지는 일단은 경계심 없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그쪽에 베팅을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편안하게 우리가 대응들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시장이 편안하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편안하게 즐거운 오후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